자, 2학기 지구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때 배운 내용, 자, 까먹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정리를 하고 또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1학기 때 이제 배운 내용이 그 다니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그 학기 말에 나눠준 프린트 여기 37점입니다. 아이고야, 여기 아니고 이걸 찍고 잠깐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케이. 자, 37쪽 프린트 37쪽 내용이니까 보면서 내용을 이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면 뭐 또 이제 하강하는 경우에는 단열 변화를 한다 그랬죠. 공기가 그 외부 공기랑 에너지를 잘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 이 단열 팽창하면 내부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고요. 반대로 공기 하강하면 단열 압축되는데 이때는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 그러면 그 이제 단열 팽창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 자, 공기가 상승하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건조한 공기, 불포화 공기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고요. 이게 건조 단열 감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포화된 공기, 구름이죠. 수변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수변 단열 감률이라고 합니다. 이 포화된 공기가 상승할 때는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 단열 감률하고 수변 단열 감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것만 잠깐 해보면 만약에 지표에서 온도가 10도인 이거 뭐야 이거, 자, 10도인 공기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만약에 1kg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1kg. 그러면 온도가 10도 떨어지는 거니까 100m당 1도씩 떨어지는 거니까 온도가 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선이 바로 건조 단열선을 나타낸 겁니다. 수분 단열선은 사실은 0.5도로 딱 정해진 값은 아니긴 한데 평균적으로 0.5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사실은 곡선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 기온 변화 외에 뭐 수증기압이나 뭐 포화 수증기압,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만 일단 얘기하면 공기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하면 상대 습도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싹 다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다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다가 보면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구름이 만들어지는 고도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 했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요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T가 지표에서의 이제 공기의 기온, TD, 요거는 이슬점이죠. 지표에서 이슬점, 그 차이에다가 125를 곱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고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5 T 빼기 TD,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표에서 공기의 기온이 25도 인게 있고 이슬점이 17도다. 그러면 이제 상승 응결고도는 H는 125에다가 25 빼기 1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8이니까 1000m가 나옵니다. 1000m. 자, 그래서 이 이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1km, 1000m 요 고도에서부터 구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표에서 기온이 25도니까 25도에서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이제 1도씩 떨어지는데 요 점선이 바로 건조 단열선입니다. 100m당 1도씩 온도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 점선은 바로 뭐냐면 이슬점이죠. 이슬점 감률선. 그래서 여기가 바로 17도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1km가 되면은 이 공기의 기온하고 이슬점과 같아지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15도가 되겠죠. 15도. 바로 이 온도. 자, 먼저 A에서 B, 그러니까 구름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때는 지표면에서 가열된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건조단열 변화를 하는 거죠. 이슬점은 100m당 0.2도씩 떨어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거는 이제 그냥 공기 덩어리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이제 가벼워졌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기 안정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러다가 이제 B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기 덩어리의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아지면서 이제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상대 습도가 100%. 자,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BC 구간은 주변보다 이제 계속 온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요 곡선이 실제 기온선이고 이 점선이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의 온도 이제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실제 주변 공기는 이 온도지만 지금 상승해서 올라온 공기 덩어리는 훨씬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구름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변 단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수변 단열 변화는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변하는 그런 변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한 공기 덩어리가 주변 기온과 같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더 올라간다 하면 이제 상승한 공기는 이제 주변 공기가 이렇게 온도 변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변 공기보다 상승한 공기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구름은 BC 구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구름의 두께가 1km가 되겠죠. 위아래 두께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름 만들어지는 것도 방학 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자, 펜현상을 이제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면, 펜현상은 이제 지구가 원에서 나왔었던 건데, 자, 펜으로 바꾸고,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이제 옆으로 불 때 산을 넘어가고 나서 처음보다 나중에 이 공기 덩어리, 뒤에서의 공기 덩어리가 A보다 고온 건조해지는 거. 그리고 이 산을 넘는 동안에 꼭 B를 내려야 됩니다. 자, 이걸 펜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구름 만들어지는 높이, 일단 처음에 기온이 A, 여기에서 기온이 28도로 가정하고 이슬점 20도로 합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구름 생성되는 높이는 얼마냐?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0m.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다가 요 H가 바로 1000m, 1km가 됩니다. 1km. 잘 써야지. 1km. 그럼 B에서부터 구름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A를 지나서 B, C, D까지 가는 동안에 기온하고 이슬점을 각각 이제 간단히 계산해 본 게 바로 이거죠. 처음에 출발은 28도, 20도였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B 1km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10도 떨어질 거고, 건조 단열 감률 얘는 0.2도씩 떨어지니까 1km 총 2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18도. 그러니까 이게 같아지는 게 바로 구름 만들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요때 이제 B에서 구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BC 구간이 바로 구름이 이동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기온하고 이슬점하고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13도, 13도. 요거는 0.5도씩 떨어지겠지. 수분 단열 감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를 다 뿌리고 나면 이제 C에서 D까지는 공기가 이제 건조한 상태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총 2km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건조 단열 변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m당 1도씩 올라가니까 총 20도가 올라가서 33도, 얘는 0.2도씩 올라가서 17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는 이렇게 되고, 요 그래프를 가지고 기온의 변화하고 이슬점의 변화를 각각 나타내는 게 바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실선, 점선, 실선의 기온, 그러니까 A는 처음에 28도, 요게 28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기온, 요 값을 읽어주기면 요게 18도가 되겠죠. 산에 꼭대기 올라왔을 때 C인데 C 바로 밑에 내려와서 값을 읽어주면 거기에 13도, 내려왔을 때 D 여기에 33도, 요 값이 바로 33도가 되겠죠. 이슬점도 마찬가지 20에 출발해 가지고 18, 13, 17, 그러니까 요렇게 변하는 게 이슬점의 변화가 됩니다. 자, 뭐 산을 내려온다는 과정이 또 들어가는 거지, 앞에서 본 요거랑 사실은 똑같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방학 때 한반도 있고 남반도 있긴 한데, 자, 산을 넘어가서 내려오는 동안에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의 변화를 이제 보겠습니다. 절대 습도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량, 그람 수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출발, 그 다음에 구름 만들어지는 곳, 산 꼭대기,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이제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자꾸 이런 게 생기네. 자, 처음에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B에서 C 구간은 구름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구름이 만들어지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고, 거기에다가 공기가 팽창하면서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또 줄어들고, 그래서 절대 습도는 더 빨리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하지만 B부터는 더 꺾여서 빨리 증가하게 되고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C부터는 이제 공기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압축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소하다가 빨리 감소하다가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처음엔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B부터는 구름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구름 만들어지면은 구름 있는 구간 동안은 상대 습도가 일정합니다. 요 값이 바로 얼마냐면
상대 습도 100%, 그리고 D부터는 다시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서 산을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방학 전에 했던 내용인데 기억을 잘 살려서 수업 시간에는 요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활동지를 한번 활동지를 통해서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